이곳은 경북 봉화에 있는 정자문화생활관 내에 있는 누정전시관입니다. 이곳 누정전시관에는 봉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봉화 지역에는 약 200여 개의 누각과 정자가 수백 년 세월 동안 이곳 봉화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세월을 같이 했습니다. 그 누각과 정자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자료들을 홍보를 하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정 전시관 한켠에는 누정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 누정 갤러리에서는 저의 작품이 5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시 내용은 봉화 지역의 누각과 정자를 주제로 사계절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은 그림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봉화 지역의 누각과 정자를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캔버스에 담아서 그렸는데, 경북 봉화 지역에는 누각과 정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200여 개의 정자와 누각은 수백 년 세월을 이곳 봉화 지역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각과 정자는 다른 지역보다는 봉화 지역이란 특별한 지형적인 그런 것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즉 봉화 지역은 산수가 굉장히 수려하면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산이 험하고 울창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각과 정자가 자연과 함께한 우리 선조들의 삶의 그런 정신과 문화가 함께 녹아 들어있는 그러한 삶의 특징이자 미의 아름다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하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번 전시는 그 누정 갤러리의 후원으로서 1년 전부터 사계절의 변화를 누각과 정자를 주제로 캔버스에 담아서 그린다는 것이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좋아서 쭉 그려오던 그런 것하고는 약간 좀 목표라든가 그런 과제, 숙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세 가지 기준에서 두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릴 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루한 일입니다. 그것은 감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그림에서는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재미있게 그린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림의 어떤 의미와 뜻,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과 결부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즉 재미와 즐겁게 그린다는 것은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재미와 즐겁게만 그린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순수한 행위로만 끝난다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또 어떤 그 성인으로서 하나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즉 어린아이가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또 좋은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은 그냥 그게 시작이다 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 좀 더 예술의 가치를 가지려면 거기에 따른 내용과 의미 그 여러 가지가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림에 담긴 어떤 정신세계, 즉 깊이감입니다. 깊이감이라는 것은 그림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고도의 훈련된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그 표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술적 가치가 분명하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제 자신의 늘 그림을 그릴 때나 또 어떤 특정한 과제, 주제를 정해서 하더라도 늘 염두에 두고 그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을 그릴 때 저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또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환경, 그리는 과정도 중요한데, 보다시피 제가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100% 모두 현장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야외 화가라고 제가 명칭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무조건 모든 그림을 절대적으로 야외에서 그려야만 한다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을 갖고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필요에 따라 실내에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최근 10여 년 혹은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림의 방식이 야외에서,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는 더 적합하고 또 그런 것이 저는 더 즐겁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 그 전시한 그림들의 모든 작품들은 국내에든 해외에서 심지어 그리는 작품들도 일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모두 그 현장에서 캔버스를 펼치고 시작과 끝을 이룬 작품들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굉장히 아주 감이 감돌기도 하고,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아침에 혹은 낮에 저녁에 와닿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보이는 모양도 다르고 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시시각각 다 다르고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흥미진진한 겁니다. 반대로 지루함이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느낄 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이 즐거움, 흥미진진하게 그린다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러한 것을 그림에 자연스럽게 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는 그러한 것이 이번 전시에서 봉화의 누각과 정자, 오래된 수백 년 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좀 더 흥미진진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표현할 것인가를 좀 풀어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누각과 정자라는 변하지 않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이러한 주제를 갖고 제 그림에서는 그 자연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 담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즐겁고 흥미진진하고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최근에 제가 최근이라는 것은 사실 10년, 20년 그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또 그림의 어떤 소재를 찾을 때도 그렇고 늘 그 움직임이 많은 속도감이 느껴지는 한마디로 역동적인 그러한 주제를 담아서 그림을 많이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시된 작품 요 메인 공간에서 봉화의 정자 누각은 아니지만 이건 앵두, 그러니까 봄에 앵두 나무가 이렇게 빨갛게 앵두가 열매가 열릴 때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실제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또 제가 사실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았고 또 저 역시 늘 자전거를 타고 산으로 올라간다든가 운동을 또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그 활동적이고 활력 있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저는 그림에 요즘에 또 담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순수한 자연 그 자체를 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전체에서 또 속도감이 느껴진다든가 움직임이라든가 그러한 역동적인 것이 화면 전체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에 그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뭔가 움직이는 듯한 생명의 숨결.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대상을 직접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야만 그것이 저한테도 느낌이 더 오른 거거든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주제를 어려운 조건에서 그린다고 하면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혹은 영상으로 보면서 실내에서 그리면 그리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것도 많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감동과 설레임, 기쁨 그러한 그 생명력을 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캔버스를 옮기고 그 현장에서 그림에 그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림을 제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작품은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생명력, 현장에 생생한 그러한 그 감동, 설레임을 이 그림을 보면서도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소백산, 그러니까 소백산에 제가 올라가서 겨울에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 세 점은 금번 겨울에 소백산에서 그 계곡에 눈이 오고 한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소백산에 최근 한 5,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올라갈 건데 그 겨울에 눈이 오는 그 소백산에 올라가는다는 그런 설레임 굉장히 그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얀 눈이 왔을 때 또 산으로 올라가면 그런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각과 정자 이 봉화가 있는 곳도 소백산으로 이렇게 쭉 줄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소백산은 경상북도 영주 혹은 봉화 또 소백산 넘어가면 또 단양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데 이 일대 전체에 굉장히 그 지형적인 특징을 그 구분짓는 큰 어떤 경계선이 되는데 제가 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명이 다 정지된 그런 겨울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겨울에 가장 그 역동적인 생명력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력은 잠시 쉬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겨울에도 사실 끊임없이 자연은 변화하고 많은 그런 저한테 자극을 줍니다. 즉 눈이 오고 이 눈이란 것은 겉으로 보면 흰색 같지만 굉장히 변화무쌍한 색깔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어떤 변화무쌍한 그림으로 역동적으로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또 막 비바람이 치고 눈바람이 부는 그러한 가운데 겨울에 일찍 피는 매화 그런 것이 새 봄이 오는 생명력이 충만한 그러한 계절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기쁨과 설레임이 담겨진 것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모든 것을 비우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화 시리즈가 굉장히 최근 20여 년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인데 사계절에 그러니까 매화 자체는 제가 사계절 그리지 않지만 그림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계절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러한 기쁨과 설레임이 많이 담겨져 있는 좀 희망이 많이 담긴 그러한 제만의 그림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화는 군자 정신이거든요. 군자 정신. 강인함과 또 올바른 어떤 그런 사상. 이것이 봉화의 누각과 정자. 봉화에 있는 이 누각과 정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유사상. 충유사상 즉 군자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한 정신을 담고 그런 것을 그곳에서 가리키고 또 연마하는 그런 군자 정신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곳에서 또 후학을 가리키는 그러한 학문적인 또 학문을 함께 논하는 그러한 또 의미가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이곳에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의 누정 전시관에 오면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체험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 그림에서는 이러한 매화가 군자 정신을 상징하면서도 그림 자체의 어떤 전통과 현대의 의미를 같이 또 많이 담으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 또 새로운 방식을 표현하는 또 대표적인 그러한 그림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몇 개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차가운 그런 겨울에 그런 좀 추상적이면서도 그런 그 느낌 위주의 그림이었다 그러면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같이 그림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상적인 어떤 요소를 넣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이 충효당이라고 하는 이것도 수백 년 된 그 봉화의 굉장히 뜻깊은 그런 역사가 담겨진 그러한 곳인데 이 충효당과 이곳은 또 정자문화생활관 그러니까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연물이 다 이제 잠을 자고 그러니까 다 으스러진 상태이지만은 여기서 또 남아있는 이 흔적이 이 봄이 오면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각과 정자의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충효당, 여기랑 같은 충효당인데, 이 매화꽃이 봄이 오는, 그러니까 제목에 이게 봄맞이 충효당.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여기 충효당을 그리러 갔었죠. 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모녀가 와갖고 이곳에서 꽃을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나무 가지 대부분 나무의 잎들이 또 꽃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앙상하고 하니까 또 봄이 오는 그 기쁨을 또 맞이하고 또 뭔가 허전한 면을 좀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 갖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앙상한 가지에 수많은 꽃을 이 베트남 사람들이 꽃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베트남의 선조를 동상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베트남 그 왕족의 어떤 역사가 이 봉화 지역에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된 옛날
베트남의 내전을 피해갖고 이 한국으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후손이 이분들이 살았었고 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맞서갖고 또 그러한 또 희생을 하셨는 건데 그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갖고 나라에서 이렇게 충효당을 세워서 그 뜻을 기리는 것인데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또 선조니까 훌륭한 선조분들을 기리기 위해 갖고 이렇게 이 주변을 가꾸고 또 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는 것이 제가 직접 본 것은 모녀 두 분이고 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분들도 와서 꽃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날에는 또 특별한 날에는 이 지역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그런 자료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봉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베트남과의 어떤 특별한 인연도 그렇지만 이 누각과 정자에 대한 것이 이 충효당인 충효대로 또 다른 또 그 누각 혹은 정자는 그 나름대로 오랜 그 세월에 담긴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 가치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제가 그 가치, 이 누각과 정자에 대한 가치를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좀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서양화, 그러니까 그 유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 미술을 공부를 했고 지금도 주 재료가 유화입니다. 물론 가끔씩 아크릴도 쓰고 또 뭐 다른 것도 또 쓰기도 해보고 뭐 실험도 해보고 하지만은 저는 유화가 캔버스에 그리는 유화가 가장 제가 표현하고 싶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화를 캔버스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재료는 서양에서 개발된 재료이거든요. 그것을 한국에서 이제 도입해 갖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제 체질적인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서양식 그림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 그림에서 보면 이런 부분적으로 그린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이 여백의 공간을 저는 상당히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이 본 내용을 그리기 전에 제가 캔버스 밑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캔버스 밑작업이라는 것이 밑작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본 내용을 그리기 전에 하나의 그 새로운 그림을 미리 그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캔버스를 처음에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캔버스에 정성을 많이 들여갖고 밑작업을 합니다. 밑칠 작업을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밑바탕 작업 칠을 하고 거기에 또 밑 그림을 또 그릴 때도 있고 하는데,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캔버스 뒷면에 원 캔버스 천이 있다 그러면 요 측면까지, 옆면까지는 옆면을 젯소로 여러 차례 그립니다. 그 위에 다시 이제 유화 물감을 그리고 유화를 그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데, 이 최적의 상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젯소 자체만으로 칠을 할 때는 아무리 여러 번 칠해도 하루 만에 충분히 날씨만 좋으면 끝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화를 칠하면 유화가 완전히 마르고 또 밑색깔의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 우러나오는 색깔이 겉으로만 건조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상의 캔버스 상태가 됩니다. 변색도 덜하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그려진 우주의 공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공간에서 어떤 느껴지는 우주의 공간의 느낌하고 또 이렇게 또 붓질이 조금 더 매끈하게 들어간 거하고 또 이런 느낌, 각각의 다른 공간에 굉장히 풍부한 깊이감을 저는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 공간의 깊이감. 그러니까 캔버스가 하나의 평면이지만 그 깊이감, 이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인 겁니다.
그림이 어떤 힘이 있고 깊이감이 있고 심오한 느낌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제한된 캔버스 안에 새로운 그러한 그 시각적인 효과, 물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특히 한국, 뭐 동양 대부분 이거 비슷할 겁니다. 중국, 일본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의 정신 사상을 보면 서양은 하나의 물리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이라 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메워갖고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 동양적인 그런 전통적인 생각은 이 세상을 하는 세상과 나를 하나의 조화를 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를 많이 비우고 그러니까 이 여백 공간을 많이 비우는 것이 특히 한국 그림에서는 전통 그림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정신에서 많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제 그림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여백을 비우고 또 다른 어떤 우주의 공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즉 그림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미 여기에 많이 바탕 작업해서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그리고자 하는 요소를 이렇게 담아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가까이에서 보면 표현 효과가 굉장히 좀 더 이렇게 깊이감 있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진이라든가 적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직접 봐야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효과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가까이서 봐야만 되는 거고 가능하면 자연 조명이 제가 모든 그림을 다 자연에서 그렸다 했거든요. 태양광이 비치는 그러한 곳에서 그렸기 때문에 그 태양광의 느낌은 실내에서 인공 조명이 아무리 좋더라도 태양광의 효과만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한한 깊이감, 공간감을 주기 위해 갖고 그림에서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보면 역시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이런 여백에 그냥 비워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밑바탕 작업에 공을 들이면서 세월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저는 담으려고 이미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예를 들어 갖고 이 해바라기 꽃을 이렇게 피어오르는 느낌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일반적인 서양화 방식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맑은 하늘을 그리든 구름을 그리든 혹은 다른 분위기의 어떤 것을 그리든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미 이 하늘과 무한한 제가 그린다는 그 하늘보다도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미 만나게 되고 하나의 당당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리는 이런 해바라기 줄기라든가 이 해바라기 못지않게 이런 공간은 하늘로서 혹은 우주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그림이 완성된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 완성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옥리오암이라고 하는 그 봉화의 또 유명한 여기도 한 400~5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건축물의 기와라든가 이 기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보면 굉장히 그 오랜 세월의 역사와 하나의 공간 이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깊이감 있게 또 이 이 해바라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숨을 쉬는 호흡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눈으로 현장의 사물을 보고 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시각 그 시력에 따라 갖고 뭐 한 1km 맑은 날 1km 혹은 뭐 더 시력이 좋은 사람은 2km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물 그 현상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이 대상을 눈으로 보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을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굳이 그 있는 대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적당히 또 그걸 또 변형해갖고 제만의 또 어떤 그런 것을 담는 것이 좀 더 제가 추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거보다는 계속 그리면 제가 의도한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그런 구성 요소가 그림에 나타나게 됩니다. 담겨지게 되겠고
그렇게 저는 더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건데 제 그림의 한계와 제 그림의 특징이 사실은 이런 그림을 통해 갖고 이런 그림 혹은 이런 그림을 통해 갖고 상당 부분 뚜렷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어떤 이러한 대상을 그리더라도 저만의 그 일관된 어떤 그런 표현 양식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런 것이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지형, 이러한 역사, 문화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 갖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나타난 어떤 그런 결과물인데 제가 특히 이 누각과 정자, 봉화에 있는 누각과 정자를 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무의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봉화의 무의자연과 제 그림의 무의자연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 있는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무의자연의 뜻은 이 그림에서 그냥 단순히 그림처럼 구름이 흘러가고 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막힘없이 물이 흘러가는 거죠. 거침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이런 끊임없는 그러한 세월의 흐름, 우주의 만물의 어떤 끊임없는 그러한 순리에 따르는 그런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그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근본이자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우주의 섭리, 원리에 따르면서도 각각의 개성, 각각의 계절, 각각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변화무쌍한 표현, 이것이 무의자연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이 무의자연이라는 것을 더 뚜렷하게 또 자각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이곳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그러한 특징을 좀 더 뚜렷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즉 한국의 이런 그러니까 아시아적인 동양적인 건물들이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지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이탈리아 베니스 거기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된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들, 미술관, 기타 등등 많이 보면서 느꼈는데 그들의 오래된 그 역사, 문화, 예술, 미술, 건축물에서 보는 특징하고 이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 그림에도 당연히 그러한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비록 똑같은 캔버스, 똑같은 유화 물감을 우리가 동시대에 사용하면서 많은 것을 소통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며 쓰는 것은 그건 현실이거든요. 또 인터넷을 쓰든 그 수많은 공산품 이런 것들을 거의 전 세계가 하루에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지형적인, 그 다음에 이곳에 나는 또 농산물이라든가 역사, 문화 모든 것들은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지형의 역사에 가장 잘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이 무의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이 되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제가 이것을 이제 그림은 그리면서 느끼고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사실 이 서양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좀 넘친달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한국에 예를 들어 갖고 이 경북 봉화 지역에 200여 개의 수백 년 된 오래된 정자와 누각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 관심이 부족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그 가치, 그 오래된 가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의 이 건축이라든가 한국의 이러한 것들은 서양적인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두드러지게 좀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또 변화무쌍한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의자연이라는 그 말 그처럼 그 말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절제된 아주 최소한의 그런 것만 이 손을 대는 겁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그림을 그리더라도 많은 것을 비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제가 비록 이 그림을 그리지만 이 그림에는 하나의 그림의 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이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즐거워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흥미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의미와 뜻, 가치가 새로움이 그런 것이 담겨져야 한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의미와 뜻을 제가 이곳에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이곳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는 봉화의 누각과 정자에 관한 그러한 정신과 문화적인 어떤 흔적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다양하게 다니면서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이 여기에서만 보고 느끼고 그림 그릴 때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나라에서 가서 봤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더 뚜렷하게 그 가치가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면 그 가치란 것은 무의자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채우는 것보다는 자연과 그 현실과 순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정말 그 정신세계라서 이번 전시를 이렇게 훌륭하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 전시에는 봉화 지역의 누각과 정자를 주제로 전시를 하지만 해외에서 그렸던 그림도 일부 포함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자연을 다른 시각에서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프랑스, 또 베트남에서 그렸던 최근에 그렸던 그림을 또 일부 전시를 하는데 그리고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저는 이 갤러리에도 있지만은 주변에서 늘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자 하는 것은 달빛이 빛나는 정자문화생활관을 주제로 그립니다. 이 생각을 한 것은 제가 얼마 전 그 유럽 파리를 에펠탑을 그렇게 방문해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주제가 별이 빛나는 에펠탑이었었거든요. 그 에펠탑을 그리면서 제가 이곳 정자문화생활관 이 정원의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정원을 그리면서 야경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 에펠탑의 야경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에펠탑 이 불빛이 화려하게 빛났을 때 그랬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처음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2019년 제가 방문을 유럽을 시작한 것은 2018년이지만 2019년부터 이 에펠탑 그 별이 빛나는 에펠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림을 또 이걸 계속 그림을 이 주제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펠탑을 방문했을 때 제가 여기 6호 그림인데 6호 그림 이것도 이번에 그렸고 또 이 20호 사이즈 20호 캔버스 크기 3점을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총 4점을 다양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림에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그 파리 에펠탑에서 그린 것 못지않게 이곳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정원에서 보는 불빛, 인공 불빛이 이것이랑 비슷한 그런 인공 불빛도 있지만 저는 이 달빛이 너무 더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자연에 더 가까운 그 달빛을 보면서 달빛이 빛나는 정자문화생활관 그림을 그릴 테니 혹시 기회가 되시면 또 저녁에 산책도 할 겸 또 그림도 보시고 여기 있는 전시 못지않게 현장에서 제가 그리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은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Ba-ba-da-ba-da-ba-da-ba-ba.